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고독스 V1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독스에서 가우포토죠. 거기서 이제 리뷰 의뢰를 받고 리뷰를 하지만은 과장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촬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과 없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외관부터 볼 건데요. 플래시 후면부를 잠깐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래시 전원을 켰고요. 자, 플래시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조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좀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뭐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야외에서 찍을 때 이거 가지고 뭐 시인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인성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이제 TTL 모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동 모드, 그 다음에 멀티플래시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동전 모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1, S2 광동주원 모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외장 플래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전구 표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모델링 램프라는 거예요. 모델링 램프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 이 빛의 양을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램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내려주면 이제 오토 줌이죠. 그리고 오토 줌부터 해서 이제 수동으로 촬영자가 줌 기능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를.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테스트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이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이얼이 돌아가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느끼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헐겁게 조금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뻑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호불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조금만 더 뻑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다이얼이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과 다이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정 터치는 안 됩니다. 이 액정 터치가 안 되는 게 이제 뭐 요즘에 액정 터치 안 되는 게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액정 터치가 안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되는 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할 때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대응을 위해서 조작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하단에 인터페이스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숙달이 돼 있게 되면은 LCD 화면을 보지 않고 이걸로만 조정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부 터치로 이렇게 돼 있게 되면은 결국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액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다이얼로 한 게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장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이것을 분리를 하면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때까지 외장 플래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AA 건전지가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다가 배터리가 다 써가지고 못 찍게 되는 상황에서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구입해가지고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죠?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시간 엄청나게 많은 플래시를 터뜨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얘를 하나 더 구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NLF 건전지 가격이 솔직히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NLF 건전지 가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NLF 전용 충전기도 들지 않는다. 그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되죠. 용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물론 이제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진 않았어요.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찍어봤었는데 상당히 넉넉한 그런 촬영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서너 시간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배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고 그날 촬영하고 나서 충전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촬영을 그대로 이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일단 되게 많은 편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많은 발광 횟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그냥 여유로 하나 더 추가로 구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같이 제공되는 충전기거든요. 충전기인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보조 배터리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충 상태라서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충전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켰을 때 스탠바이가 걸리는 속도입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네, 다시 한번 껐다가 켰을 때, 네, 상당히 빠른 스탠바이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중국산 예전에 사용했던 외장 플래시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느렸었거든요. 뭐 한 심하게는 5초 정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는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가 돌아가는 건데,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드럽죠,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는데 한 60도 정도에 맞추겠다.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걸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부하를 좀 걸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돌렸을 때 딱딱딱 걸리게끔 이게 만들어주면은 좋은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상당히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대신에, 예, 그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내가 고정값을 두고 촬영하기 힘들어요. 물론 여기 보면 후면에 보면은 이 각도 표시가 나오거든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플래시를 그 카메라 위에 장착하거나 그러면서 촬영을 할 때는 이 플래시 각도를 보면서 이렇게 조정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보통 돌리면서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소리 이런 것으로 좀 감안을 해가지고 찍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요거는 다음에 나올 때는 요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스 V1 같은 경우는 모델링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켜볼게요. 이렇게 켜고, 네, 이렇게 하면 모델 램프가 나오죠. 이 모델 램프의 방향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 램프가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이것을 태양광에서 이걸 찍을 때 있죠. 주광에서 찍을 때는 끄고 찍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광에서는 어차피 이 모델 램프가 묻혀서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찍을 때는 이제 켜면 좋긴 한데, 이제 켠다고 해도 이게 100%의 그런 방향성을 보장을 해주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조명 같은 경우가 이제 발광 튜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모델 램프가 딱 장착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정중앙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빛을 이제 세팅을 할 때, 조명을 세팅을 할 때 세팅해놓고 그대로 찍기만 하면 그 세팅된 미리 봤던 그 빛과 그 다음에 그 그림자의 그 형태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고 그냥 찍으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진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 램프가 하단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발광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비춰주는 발광 그 위치라든지 각도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빛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단 낫죠. 예, 없는 것보단 분명히 나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동족이죠. 그러니까 카메라와 외장 플래시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 동족이라는 게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족기가 두 개의 종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아니면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송신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독스 V1 같은 경우는 이 외장 플래시 안에 수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기를 구입할 때 수신기, 송신기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송신기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동족기가 여기 별도로 수신기가 장착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분리를 해서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엄브렐러 같은 거 사용할 때 있죠. 이렇게 원형으로 된 거.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이 밑에 이게 동조기가 장착이 되잖아요. 동조기가 장착이 되게 되면 이만큼 높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엄브렐러 정중앙에 비춰주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중앙부를 향해서 빛을 좀 균일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느낀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256분의 1 이게 지원하더라고요. 최소 광량을 이 정도까지 지원해주다 보니까 낮은 발광으로 써야 될 때 주광 같은 데 있죠. 진짜 정말 미세하게 빛만 딱 가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는 거. 실제로 무게 되게 가벼워요. 들어보면. 이 덩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크기상에서는 들어보면 실제로 가볍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일반적인 외장 플래시와 좀 다르게 생겼죠. 얘는 원형으로 생겼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빛이 좀 균일하게 이렇게 넣어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외장 플래시를 장착하게 되면은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초점 거리를 따라서 얘가 움직여요. 외장 플래시도 줌인 줌아웃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장 플래시를 줌아웃으로 해놓게 되면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빛이 나가게 되고요. 줌인으로 걸어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초점 거리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외장 플래시를.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집중도를 가지고 빛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내가 50mm 렌즈를 장착했다고 했을 때 외장 플래시를 장착하게 되면 외장 플래시의 초점 거리도 50mm로 자동으로 걸리게 돼요. 이게 뭐 오토 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인 능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외장 플래시의 줌을 강제로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해줄 때 사실 고독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거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요거는 참고용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빛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망원 105mm, 105mm에서 효과를 좀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사각형 형태의 외장 플래시를 사용할 때 그걸 제가 느꼈던 부분이, 105mm를 쉽게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105mm를 걸어놓고 인물을 찍어버렸을 때 빛이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죠.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플래시를 줌인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줌아웃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찍었었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줌아웃이든 줌인이든 빛을 전부 다 원형으로 이렇게 딱 균일하게 딱 뿜어주니까 요게 진짜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엄브렐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브렐러를 이렇게 앞에다 장착하려고 딱 쏠 때 앞쪽에서 빛이 확산되는 게 이제 원형이잖아요, 엄브렐러가. 근데 그런 엄브렐러를 쓸 때도 이게 확실히 사각형하고 그다음 원형하고 보여주는 이미지의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냐 이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리뭉실하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다루기 정말 쉬운 외장 플래시. 전 딱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생각보다 다루기 되게 쉽습니다. 빛이 균일하게 들어가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방향성을 딱 넣었을 때 그 방향성 그대로 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를 받을 때 한 2개월 전에 의뢰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받으면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 봤었는데요. 실제로 편한 부분이 여기 있는 동족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뭐 광량 조절이라든지 모드 변경이라든지 뭐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사용할 때 정말 이게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외장 플래시는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지원되는 동조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당연히 그냥 이 외장 플래시로 가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것과 같이 결합하니까 상당히 편했고, 그 다음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이 헤드가 움직일 때 지금 보면 여기 뭐 고무 실리콘 뭐 그런 게 약간 묻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돌아갈 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죠. 이게 사실 이런 마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 권장해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메이저사에서 나오는 외장 플래시와 비교를 하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교를 직접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요 나름대로의 제품에서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지금 뽑아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장 플래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다 지키고 있다. 이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